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헌법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록입니다. 오늘은 사법국가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관련하여 전국적 결정을 내리고 특히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행정수도 이전의 입법적 시도를 무효화하자 이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명명하며 다른 시각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사법심사의 정착에 따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정치 문제가 사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현상. 둘째, 정당의 활동이나 선거 과정 혹은 선거의 결과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의 구성 요소를 확정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국가의 과거와 미래를 규정하는 사안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는 외국의 비교 헌법적 연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정치의 사법화를 논의하는 대다수의 외국 학자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통례는 사법의 정치화, 법조 지배가 정치의 사법화의 필연적 현상으로 보고 이들을 정치의 사법화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역동적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선행적, 직관적 판단으로 구성된 프레임에 따라 현상을 파악하지 않도록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정립이 요구됩니다. 결국 이 정치의 사법화는 주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할 정도의 주요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이에 불복하거나 확정을 구하는 청구가 헌법 제도 및 절차를 준수하여 헌법 규범의 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비로소 헌법 해석과 적용에 따라 사실상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내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 주권자를 소외시키는 대의제로 인하여 헌법을 통한 주권자 확인의 요청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헌법과 헌법 해석기관에 부여하는 현대적 헌법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다시 말해 사법의 책임성 강화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법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제언은 헌법재판을 정치 영역의 문법이나 규칙대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논의는 주어진 헌법 규범과 문법의 틀에 따라서 엄밀한 논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법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직업적 사법관료였습니다. 직업적 사법관료는 법률 및 재판에 대한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서 초연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법관, 검사가 법률 문제가 아닌 사실 문제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주장은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다. 법관과 검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중립적일 수 있으나 그들의 직업, 경력,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되어 형성되는
일반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형사사법을 운영하는 고위직의 사법관료들은 사회적 특수 계급 집단이고 따라서 그들의 판단이 그 사회의 평균적 감각과 시민적 정의감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 권력의 시녀였던 사법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과실을 따먹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과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헌법학이나 정치학 강의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해야 된다는 명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다수파의 지배하에 놓인다는 치명적 한계에 봉착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선거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국민의 사법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법 민주화의 과제로 배심제, 참심제, 법조 일원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의 사법화의 핵심에는 정당이 사법부를 활용하려는 단기적 욕망이 있습니다. 즉 정당 간 권력 경쟁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당과의 정치적 경쟁을 유권자를 놓고 그것의 지지 획득이라는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사법적 판결이라는 다른 수단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문제 해결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가리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효용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법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모두를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적 영역은 법의 논리라는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의견이 서로 소통되고 토론되면서 설득이 되는 정치 영역과는 다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즉 진리를 따지는 철학 영역 또는 윤리 영역으로 전환시켜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과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존중받지 못하고 승패의 관점에서 적대적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당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사법부에 들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 법치주의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조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야 함이 당위적일 것입니다. 헌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을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독립을 규정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존엄한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간혹 국민주권주의로부터의 일탈, 또 헌법 정통성으로부터의 취약성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 과정은 사라지고 사법 과정이 정책 결정으로 쓰이면서 사법이 정치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성과 그 권력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모색도 필요합니다. 정치 사법화의 긍정성은 입헌주의의 강화 및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반면 정치 사법화의 부정성은 사법
권력의 독재 가능성과 사법 권력의 오류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사법화의 헌법 원리적 검토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불수리 또는 공소보류에 준하는 판단 불효 결정 같은 주문 형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분립이라는 국가권력 구성 원리의 확인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이해 조정 수행과 사법부의 분쟁에 대한 소극적인 합법성 판단이 요구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는 입헌주의의 공고화 과정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현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적입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진행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와의 조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헌법재판이 수기 민주주의 과정이 될 수 있다면 헌법재판과 민주주의가 서로 발전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국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